부모 입장에 귀찮은 것도 있었고 네. 막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는데 네. 그냥 부모로 인해서 참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연결이 됐죠. 뭔가 좀 천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잡는 경향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서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전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 최현호 씨를 모셔봤습니다. 저희 아이는 큰 아이는 올해 8살이 된 최지웅, 그리고 둘째는 5살이 된 최아영이에요. 8살 학교? 네, 이제 올해 입학하죠. 네. 레나 씨 잘 계신가요? 그렇죠. 집에 레나 씨와 같이 있으니까 사이가 돈독해지죠? 훅 들어오셨네. 그렇습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부부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원에 못 가죠. 그렇습니다. 못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점점 소통도 잘 되고 점점 친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러지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 넘치는 에너지를 그 좁은 집안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 뭐 이런저런 사고들이 생기고 또 그걸 지켜보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사실 뭔가 좀 천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잡는 경향도 있고. 네. 예. 부부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부부는 주말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매일 같이 있으면 훨씬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가까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우리 남편을 너무 잘할수록 사람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네네. 가까이서 잘할수록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마음은. 이번 코로나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줬다는 건 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보세요. 애가 유치원 갈 때는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또 유치원만 가나요? 또 그 후에 방과후 수업도 이것저것 하고 나면 엄마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가 뭐 다른 공부들 하고 들어오면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녁 먹고 네. 뭐 씻기고 재울 시간, 뭐 정작 아이들과 그 생활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그렇죠. 요즘 들어 이제 부쩍 많이 늘었죠. 네.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폭발하는 거죠. 네. 그게 우리 아이의 참 모습이에요. 지금 저희 큰 아이가 이제 곧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요. 네. 아이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겁이 되게 많고 이렇게 너무 겁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벽을 딱 두더라고요. 성격 소심하다. 네. 아이가 밖에 나가면 당당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죽었다 그래요. 그쵸? 네. 애가 기가 센 애들은요 어디 가도 야 내 거 건들지 마 이게 기가 센 애잖아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지가 갖고 놀고 있는데 누가 탁 낚아채가 네. 그러면 사실 아빠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놀던 거야 하고 다시 채워야 그렇죠. 되는데 그냥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비단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동생이 네. 딱 채갔는데도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를 죽은 아이는 기를 살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 죽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 중에서 기를 계속 누르고 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기를 누르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 기는 어떻게 할 때 죽는 줄 아세요? 정말 현우 씨가 뭐 운동 옛날 잘할 때 막 잘할 때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10번 칭찬을 한 번, 야 너 그것도 운동이라고 하냐? 이 한마디 기가 죽는 거 아세요? 자 100번 칭찬하고 이 한마디 딱 했어. 이 한마디가 100번 칭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마음이 여린 아이는 이 기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누르는 게 뭐냐? 지나친 잔소리나 아니면 욱하는 성격. 그러니까 먼저 아이의 기를 살리려면 우선 부부가 기를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걸 먼저 없애주는 게 선행돼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자, 현호 씨나 레나 씨가 혹시 아이의 기를 뜰 수 있는 기를 누르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잔소리를 좀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한테 솔직히 제가 이거 벌써 8살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바라는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아이로 성장하길 원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솔직히 와이프는 한번 좀 이렇게 크게 욱하는 스타일이고 화를 내는 스타일. 그 결국 둘 다 다네.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둘 다 다죠.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현우 씨가 어렸을 적에부터 자라면서 어떤 과정 또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네. 그럼 우리가 보통 그래요. 내가 성격을 바꾸세요 그러면 아니 지혜비 닮은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제가 부부는 이렇게 물어봐요. 지혜비 닮은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네. 라고 하는데 자기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어릴 적에 내성적인데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현우 씨가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운동이 우리가 많이 국가대표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극한 훈련을 참고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극한 훈련을 참고 갔기 때문에 바뀐다? 그럼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다. 근데 그걸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처럼 계속 칭찬하다가 윽박지르는 게 먼저 없어야 되니까 우선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의 뇌를 죽이고 있는 게, 즉 기를 살려야 되는데 누르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건 무엇이냐면 아빠의 잔소리, 또 엄마의 욱하는 성격. 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즉 내가 어느 때 참지 못하고 잔소리를 하는지, 또 레나 씨는 내 아이가 어떤 행동할 때 내가 욱하는지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내가 크게 폭발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먼저 알아차려서, 그리고 나면 아이한테 도움을 청하는 엄마도 있어요. 지금 너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엄마가 여기서 네가 더하면 엄청 크게 화가 날 것 같은데 네가 엄마 좀 도와줄래?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만 일과를 써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함께 있을 때 어느 때 가장 내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가,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아빠를 갖다 놨다면 다른 아빠가 볼 때는 현호 씨하고 똑같은 잔소리가 또 다른 쪽에 잔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리 잡은 나의 상과 안 맞을 때 잔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두 분이 가정에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첫 번째는 누르고 있는 거를 없애줘야 밑에서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 집중이 약해요. 그럼 집중력이 강하게 올리려면 집중력의 반대가 산만하다예요. 그럼 산만한 걸 떨어뜨려야 집중이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산만한 걸 그냥 놔두고 집중을 올리려고 해요. 그럼 얘네들이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내려가야 올라가요, 시소처럼. 근데 이 산만한 거를 그냥 놔두고 집중을 계속 올리려고 하니까 훈련을 하고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럼 이 얘가 산만한 게 왜 안 내려가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만한 걸 내려가지 않는,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자, 그럼 스트레스가 버팅기고 있어요. 그러면 집중을 올리기 전에 먼저 스트레스를 없애서 산만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집중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일 큰 부분은 부부가 이 아이한테 누르고 있는 걸 먼저 없애주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 마음 여린 아이들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대범하게 키우라. 마음을 여리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현상만 받고 얘기해. 너가 뺏겼어. 그럼 내 이렇게 얘기해. 야, 너도 때려. 쉽게 말하면. 예.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맞고 오지 마. 때려. 네가 먼저 때리지는 마. 그렇게 얘기했죠, 항상. 네. 그 대신 제가 넣을 때는 너도 때려. 그럼 얘는 때려 못 때려? 못 때려요. 못 때리더라고요. 그 대신 마음으로는 때려요. 그쵸? 네. 마음으로는 때려요. 네. 그 왜 못 때려? 내가 때리면 제가 아프잖아. 딱 똑같은 네, 얘기예요. 딱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쟤는 엄마한테 혼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네. 그 생각이 복잡하니까 상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때리는 거예요. 아이가 듣고 싶은 대답은 엄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인이 이야기할 때 어떤 결정을 해달라는 거야? 들어주고 응원해달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렇죠. 근데 아빠는 너도 때려. 자, 얘는 이렇게 됐어요. 걔가 먼저 때리면 너도 때려. 얘는 할 수 없는 걸 시키니까 그 다음부터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속에서 치밀어 오르죠. 아빠, 내 친구가 내 거 뺏어갔는데 그럼 너는 그걸 왜 뺏겨?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오지만 그랬구나. 다음에 또 그러면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물어봐서 아빠
다음에 또 그래도 그냥 내비둘 거야. 그럼 또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왜 바보같이 너는 그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네. 그랬구나 해서 아이가 일단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서 이 안에 쌓이는 게 없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 중에. 네. 근데 그게 남자니까 이왕이면 아빠 쪽에다가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통로를 터놓으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게 다 보이는데 갑자기 뭐 과격한 행동을 한다던가. 근데 이제 이 왕따 닦는 게 보통 애들에게는 마음 여린 애에게는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같은 것도 더 크게 오는 거죠.